계곡이라는 게 사실 여기는 얕은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난 당연히 발 위치가 여길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간 거야. 근데 점프를 하는데 튜브까지 안다는 거야. 그때 갑자기 누군가 초등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 등산이 끝나고 학교에 등교한 적 있는 사람, 산 정상에서 반동 준비 군가 불러본 사람, 아버지가 군대 스타일인 사람, 어릴 적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하니 태권도 학원 가게 되었던 나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일기에 때는 초등 2년 시기 여름 방학 때였다. 민속촌 사건 겪기 한참 전, 어느 때와 같이 외가에 귀향 겸 내려가던 때 7월 23일, 24일 또는 26일의 일기에 떠오르는 기억을 더한 이야기다. 에어컨은 은행에나 있던 시절, 우리 가족은 외가댁에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바로 근처 물가에서 물놀이 겸 낚시 겸 피서를 즐기게 되는데, 일기의 장소는 어딘지 확실하게 적진 않았지만 호수가 큰 할아버지 댁 근처인 걸로 봐서 지금 생각엔 반월 저수지 또는 그 근처였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진 물가 한쪽에 자리 잡은 우리 가족은 수박이며 참외 등 차가워야 할 것들을 물에 담그고 서울서 가져온 최신형 튜브와 돗자리 각종 장비를 뽐내며 나와 시골 친구들은 몇몇과 함께 물놀이를 시작했고, 나는 얕은 물가에서 돌아다니며 물수제 비용 작은 돌을 수집하고 있었다. 근데 납작한 마땅한 거 찾기는 쉽지 않고 자꾸 발에 뭔가가 걸려 간질간질하기도 찝찝하기도 해서 물에서 나와 다리랑 발을 보면 긴 머리카락이 발에 여러 가닥 엉켜 붙어 있어서 물에서 나올 때마다 그 머리카락을 뭉탱이를 떼서 한쪽에 던져놨다고 지저분하고 되게 꺼름직한 마음이었다. 친구들은 물에서 잘 노는데 난 왠지 그 좋은 신상 튜브의 주인인데 물에 깊게는 들어가기 싫었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나랑 동네 애들한테 수영 강습 해주시다가 내가 깊이 안 따라 들어가려니 계속 나를 부르셨고 더 깊이 들어오길 재촉하셨다. 들어온다 실시. 난 어쩔 수 없이 쭈뼛대며 수영 강습에 동참했고, 기초 훈련이 끝나자 아버지는 이제 다이빙 묘기 강습을 시작하셨다. 나름 멋진 묘기들을 모르는 애들도 신나서 줄줄이 따라 붙었다. 3, 4, 5 동네 아이들은 이미 줄을 서서 다이빙 명당에 줄을 서 있었고, 나와 내 시골 친구들도 그 뒤로 줄을 서게 되었다. 나는 그 줄의 맨 끝에서 다가올 두려움을 버티고 있었던 듯하다. 일기에도 무서워서 배가 아팠다고 쓰여있다. 땡볕에 첨벙첨벙 까만 애들이 푸닥거리고 뛰고 날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하기 싫은 티가 박박 내는 내 표정을 보고도 아버지는 화나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으며 말씀하셨다. 다이빙 실시! 세세 뛴다 실시! 생각보다 높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아래와 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보며 주저앉았다. 그곳의 높이는 수면에서 대략 4, 5m, 체감상으로는 10m였다. 이제 2학년인 나에게 얼마나 충격인지 일기 그림 맨 위에 절벽에 내가 그려져 있었다. 다시 하나, 둘, 셋, 실시! 아버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더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셨다. 뒤를 돌아 도망가려고 잽싸게 한 발 뛰는 순간 아버지는 나를 낚아채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다. 뒤로는 어느덧 길어진 줄이 보였고 모두 나만 보는 듯했다. 할 수 있어. 뛴다. 실시. 3, 3번의 마지막. 나는 용기를 내보았지만 발이 땅이 된 듯 상체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발은 움직이지 않아 그만 뛰려다 멈칫했고, 그 순간 내 등에 전달되는 묵직한 느낌. 그렇다. 아버지의 발이다. 아버지 발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내 몸은 허공에 붕 떠서 어느새 하늘을 마주본 채 추락하고 있었다. 떨어지던 그때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난다. 나의 허우적대는 까맣게 탄 두 손과 점점 멀어져 작아지는 절벽 위의 아버지. 이내 쿵 하는 등 쪽에 파열음과 일렁이며 밀려드는 수면,
환한 물속으로 갈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며 물속 부유물과 수초 그리고 머리카락들이 일렁이었다. 내 머리는 엄마가 하나로 다 묶어주셨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내 것도 아니었다. 몸은 점점 가라앉아 어둑한 물속 바닥에 가까이 다다를수록 이상하게 긴 머리카락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내 주위를 감싸며 머리카락과 낙엽들 그리고 이끼들이 흙먼지를 내 시야를 막아 차츰 저 멀리 보이는 수면의 빛이 거의 사라져가고 공포가 밀려왔다. 생각보다 깊다. 숨이 차기 전 수영해서 올라가려 했지만 팔 다리가 무거운 뭔가에 묶인 것 마냥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굳은 것 같은 몸에 나의 공포치는 최대치가 되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부릅뜨며 벗어나려 버둥대기 시작했다. 아니, 하려고 했다. 근데 바닥에 무언가가 내 뒤통수도 움켜잡은 듯 목에 그 머리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물밑에 다 몸이 바닥에 대자로 완전히 붙어버린 그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물속 내 눈앞을 유영하듯 사방을 떠다니는 아주 긴 뱀 같은 머리카락들 그리고 어두움. 눈을 감은 지 뜬 건지 모르겠지만 깜깜했다. 귓속도 먹먹하고 숨도 끝까지 콧속이 맺고 입에선 공기가 빠져나가고 흙탕물이 입속으로 왈칵왈칵 벌컥 들어온다. 미친 듯 울리는 내 심장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식이 점점 꺼져가는 게 느껴진다. 희미하게 뭉그러진 말소리가 들린다. 아가,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목소리다. 누구? 깜깜한 시야 속 낯익은 환하고 파란 펄럭이는 한복에 소매자락이 나를 향해 뻗더니 내 멱살을 움켜잡는다. 목이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은 듯하다. 꿈속 나는 어딘가에 앉아 연신 컥컥대며 기침을 하며 앞에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선 누군가의 목침 위에 올려놓고 회초리를 흔드시며 마치 종아리를 때리는 듯 하셨고 문득문득 회초리로 나를 가리키며 뭐라고 호통치며 엄청 큰 울리는 무서운 목소리로 연신 회초리로 누군가의 종아리를 때리고 또 때리셨다. 기침이 잦아들고 반쯤 넉나간 나를 할아버지께서 힐끔 보시더니 회초리를 잠시 내리고 내게 다가오시건 울긋불긋한 동그랗고 커다란 사탕을 내미시며 자, 아가, 이거 다 먹으면 나아진다. 어이 착하지. 자, 하시고는 입에 사탕을 물려주시고 다시 종아리를 내밀고 서 있는 누군가에게로 가셔서 다시 호통을 치셨다. 나는 제법 큰 사탕을 입에 크게 벌려 입을 오므리지도 못하고 빨아먹기 시작했다. 조금 녹으니 갑자기 목 깊숙이 넘어가는 바람에 가슴이 너무 괴로웠다. 캑캑대고 침을 흘리며 괴로워 버둥대고 있는데 다시 할아버지가 오셔서는 옳지 잘한다 옳지 하시며 등을 큰 손으로 퍽퍽 엄청 세게 두드리셨다. 그러자 내 목 속에서는 원래 받아먹은 사탕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무언가 덩어리가 튀어나왔고 나는 모간이 얼얼하게 아프고 따가워 눈물이 찔끔 났다. 옳지 애썼다 하시며 할아버지께서는 그걸 회초리로 찍어 주어서 어딘가에 있는 불피는 향로 같은 화로에 툭 던져 넣으셨다. 그러더니 나를 두껍고 풍성한 노란 비단이불 위에 눕히시고 한숨 자면 아비가 올 거다. 자자 괜찮다 라고 하신 뒤 하레비 손은 약손 하레비 손은 약손 하레비 손은 약손 하시며 연신 내 배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솔솔 잠에 든 듯하다. 그 이후 일기에 적힌 건 뜨겁고 딱딱한 눈부신 곳에서 눈을 뜨니 아버지 얼굴이 내 얼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더 자고 싶어서 눈 감고 자려고 했다. 자는데 계속 누군가 나를 들고 마구 흔들어서 머리가 울리고 미끌거리고 더웠다. 엄마가 나를 계속 부른다. 졸리고 피곤해서 대답을 못했다. 또 누군가 나를 내렸다가 올렸다 한다. 울렁거린다. 몸에 기운이 없어 피곤하고 난 좀 더 자고 싶은데 자꾸 나를 불러서 덥고 귀찮았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계속 잠이 와서 잠을 잤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났는데 맛있는 게 많이 있었다. 할머니가 유과를 잔뜩 주셨다.
이때의 일기는 내가 물에서 당한 사고 후 며칠이 지나 과거의 일을 적어놓은 형태로 써 있었다. 퇴원 후 26일자 내 기억에 없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의 그림 일기에 따르면 엄마는 좀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물에 빠진 직후 내가 올라오지 않자 바로 아버지가 뛰어들어 나를 찾으셨는데 없어서 그때부터 엄마는 정신없이 뛰어오셨고 두 번째 잠수에서도 나를 못 찾았고 세 번째 의식을 잃은 나를 아빠가 건져 들고 나와 바닥에 눕히고 응급처치해서 살려주셨다는데 그때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엄마가 목격한 내가 빠진 입수 위치에서 중심 쪽으로 좀 더 들어간 곳에서 아빠가 건져내셨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만한 곳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물을 토해낸 뒤에 울며 정신 차렸었고 엄마는 울다 화내다 다행이다 하셨고 그렇게 셋이 걸어 내려가다가 내가 갑자기 기절하는 바람에 축 처진 내 몸을 보고 엄마는 내가 죽었는 줄 알고 공포에 비명을 지르셨고 아버지가 나를 들고 뛰어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몸은 정상인데 눈을 안 떠서 며칠 입원해 있었다고 한다. 일기에는 병원에서 주사 맞고 계속 잠이 와서 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아리송한 듯 의식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아니면 나중에 깬 건가? 여름 방학이라 시간이 많아 그림 일기를 나름 열심히 정성껏 썼는데 사고가 있기 전 일기를 쓴 날짜는 7월 22일 외가댁 갈 준비에 대한 튜브 사고, 짐 싸고 한 거에 대한 일기였고 7월 26일 날짜에 그저께 며칠 전 물놀이로 위에 이야기가 시작하는 바람에 정확한 날짜 없이 한꺼번에 써놔서 그제, 엊그제, 며칠 전인지 뭔지 사고 날짜는 23일인 듯한데 사실 꿈 이야기도 물에 빠져서 꾼 꿈인지 빠진 후 물에 나와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꾼 꿈인지 입원한 병원에서 꾼 꿈인지 맥락을 보면 물에 빠져서 꿈꾼 거로 쓰여 있기도 묘하기도 하고 물속에서 꿈꾸는 게 가능한 건가 싶고 어쩌면 물놀이 가기 전에 꾼 거일 수도 있고 여튼 확실한 건 그때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 외가댁에 오면 항상 계시던 할아버지가 익사할 뻔한 나를 구해주셨다. 물론 나에게만 보이던 푸른 광채의 도포에 갓쓴 할아버지란 건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지만 아유 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소리 질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딸내미가 위치가 나왔네요. 어디가요? 반월저수지. 인 걸로 짐작이 된다. 짐작.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이야기를 보면 꿈하고 현실 세계하고 계속 이제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마등. 스쳐 지나가대. 네, 주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 이세카이. 아 근데 이런 일기 컨셉 너무 괜찮다. 괜찮은데요? 무섭다. 뭔가 이분은 또 일기 내용에 보면 이거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 이야기 지금 공포라디오에 많이 있어요. 아 많이 하시는구나. 처음 딱 등장하셨을 때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일기에 있다. 자기가 일기를 좀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보자님들이 직접 꿈을 꿨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몰입이 안 되는데 적어서 저희가 꿈 얘기까지 하니까 이건 또 몰입이 되네요. 네. 사실 우리가 꿈 이야기라고 그러면 사실 좀 꿈이야 할 수 있는데 재밌는데. 난 근데 방금 전에 조금 이입됐던 게 저수지든 어쨌건 우리가 계곡이든 물놀이를 갔을 때 거기서 막 발에서 머리카락이 걸려 나온다 생각하면 너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다 한 번 정도는 저수지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수지에서 한 번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계곡이라는 게 사실 여기는 얕은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겠어요. 튜브를 우리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튜브에서 이렇게 팔 딱 벌려가지고 쏙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난 당연히 발 위치가 여길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간 거야. 근데 점프를 하는데 튜브까지 안 닿는 거야. 안 되니까 어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거기가 앞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점프를 하는데 안 닿는 거 어렸을 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딱 그 손이 싹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탁 이렇게 낚아채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거와 동시에 뒤에서 누가 탁 밀어주는 것처럼 이거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딱 등에서 탁 밀어주는 것처럼 탁 밀어주면서 딱 뺐는데 발이 딱 닿는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소름 돋는 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하고 이제 물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온 가족이 다 여기 앞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던 거지. 그럼 나를 밀어준 사람은 누구지? 그거는 아직도 미스테리긴 해. 소천사. 뭐 진짜 죽을 뻔했거든 진짜로.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조상이 도왔다 뭐 이야기. 약간 좀 그런 거. 근데 그때 나이에는 되게 어렸으니까 그러면서 아빠한테 되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 너무 아빠 왜 나 안 살려주냐고. 그럼 아빠가 좀 무슨 소리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때 등 아니었으면은 진짜 저 죽었어요. 근데 저수지라는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위험하기는 해요. 맞아. 아빠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거기를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동 수영단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되게 잘 하는 편인데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진짜 저수지가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영했던 선수들이 이제 같이 이제 친한 사람들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눈앞에서 그 저기 한번 물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진짜 저수지라는 그 장소가 물론 이런 이제 좀 약간 심령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제가 좀 기억하기로도 약간 저수지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오해할 것 같은 그 민물 저수지 안에 있는 그런 수초들이 그래요. 진짜 많아요. 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위험해요.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물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안 씻는 게 아니라 그런 저수지나 계곡 뭐 이런 수영장에 안 놀러 가요. 저도 사실 그때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저도 저수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아예 일절 트라우마처럼 이게 생겨가지고 잘 안 그러니까 가게 그러더라고. 네. 무섭다. 그냥 물 이렇게 하면. 근데 이분은 전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도 트라우마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엄청 심할 것 같아요.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발 갖다 차가지고 딸을 이렇게 아무리 그때 당시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러긴 했어요. 좀 강하게 키우는 맞아요. 거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물에 빠뜨리면 헤엄을 치듯이 뭔가 본능적으로 이제 그리고 사실은 물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생존하는 법을 막 집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도 뭐 적지 않게 저런 경우가 그래요? 있어요. 수영을 근데 좀 잘 했었으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진짜 되게 강하게 근데 나 지금 아까 우리 글 제일 초반에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아버지의 성향이 좀 이해할 것 같은 게 좀 약간 군대에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지 않고 약간 좀 군인처럼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네. 이것도 솔직히 저하고 똑같이 약간 좀 조상님이 도왔다가 맞겠죠. 그쵸. 네. 맞죠. 어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딱 진짜 꿈처럼 신기하네요. 이게 약간 사연 내용 들어보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뱀 형상을 한 머리카락이 네. 약간 그런 해초들 같은 게 있죠. 저도 좀 약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같긴 있죠. 해요. 그거가 이제 되게 미끄덩거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몸을 휘감듯이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부드럽고 미끄러우면 그럼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아? 하는데 일이 다 있을 때는 이게 그게 생기더라고요. 경험자시니까. 네, 경험자는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사연 들었을 때 물 머리카락? 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셨는데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다음 자기만의 전개를 생각하잖아요. 네. 물귀신이 나타났구나. 그럼 머리끄댕이 잡아서 싸움 이길 수 있겠구나. 물 안에서 네. 물도 무서워하는 영혼. 이러세요. 자 이제 누가 귀신이지 뭐 이런 거죠. 네, 죄송합니다. 물귀신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죠. 사실 물귀신 자체도. 발견된 위치가 떨어진 데에서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오신 거잖아요. 수심이 더 네. 깊어진 쪽으로. 와 진짜 큰일 나실 뻔했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뻥 쳤을 때 네. 삐용 팡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일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표현하셔가지고 좀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을 펑 하고 소리 났다는 건 등으로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물을 무서워하시는 거 봤을 때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은 이제 숨을 들여 마셔가지고 참고 있으면 이게 튜브 역할을 하거든요. 배에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호흡이 빠져버리니까 가라앉아가지고 더 깊은 왜냐면 물이 깊어지면 이렇게 경사가 있을 거니까 물 안에도 미끄러져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